저는 올해 70살의 이무겸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 성철이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성철이가 36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저는 밤새 집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성철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만. 우리도 이제 손주 볼 날이 머지않았어.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감을 처음 본다는 게 그렇게 설레고 긴장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70인데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부터 쓸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쓸어 담았죠. 그러다 문득 제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을 때 아버님께서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죠. 거실 텔레비전도 껐다 켜보고 에어컨도 미리 틀어 시원하게 해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비 며느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와이프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 무침, 도라지 무침. 평소에는 잘 해먹지 않던 음식들을 하나둘 준비하는 걸 보니 와이프도 무척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음식이 너무 많은 거 아냐?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네. 제가 걱정스러운 듯 말하자 와이프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인데 정성을 보여줘야죠. 며느리가 음식 좋아한다고 성철이가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성철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너무 들떠서 성철이가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안 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벽시계를 보니 어느새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오겠다고 1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여보, 나 옷 좀 봐줘. 이 정도면 되겠어?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 입었는데도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떨어요? 손에 땀 났잖아. 와이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땀으로 축축해진 걸 알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처음 장인 장모님 뵐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제 말에 와이프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젊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비장인 장모라 그런가 봐요. 와이프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장인 장모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 왠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설렘과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죠. 여보, 우리 가서 맞이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어떤 아가씨일까? 우리 성철이와 잘 어울리는 사람일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성철이가 좋다고 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현관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성철이와 예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첫눈에 본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옷차림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저렇게 입는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고왔지만 왠지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서 와요. 밖에서 오느라 힘들었죠? 아내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SNS에서 팔로워가 많아서요. 자주 확인해야 해요. 예비 며느리가 뒤늦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성철아, 너희 회사는 요즘 어떠니? 경기가 안 좋다던데.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끼어들더군요. 아, 저희 오빠는 지금 승진 준비 중이에요. 곧 팀장 될 거예요. 그쵸, 오빠? 성철이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무례하다고 느꼈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첫 만남인데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대답은 짧고 건조했고 그마저도 휴대폰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다과를 내왔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약과야. 한번 먹어봐요. 아내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머, 이런 걸 직접 만드세요? 요즘은 다 사 먹는데. 그리고 저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안 먹어요.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이해가 왜 이러나 하고 의아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일은 어때요? 제철 과일도 준비해뒀어요. 아내가 다시 한번 권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 단식 중이에요. 건강을 위해서요. 대화는 계속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다가도 갑자기 자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자신의 SNS 활동이나 외모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와 아내는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성철이가 저런 애를 어떻게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댁은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저희 부모님 댁은 훨씬 커요.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야 오래 살던 집이라 애착이 있어서.
제가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아내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우리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걸지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첫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거슬렸지만 아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처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긴장했던지 모릅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양복을 여러 번 다림질했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데만 30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날까봐 전날부터 찜질까지 했었죠. 장인 장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도착한 장인 장모님 댁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저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이무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던 게 생생합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대화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마주치되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으려 했고 웃음도 적당히 지었습니다. 농담을 하실 때는 정중하게 웃으며 반응했고 진지한 얘기를 하실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술을 권하셨을 때도 처음엔 정중히 사양하다가 꼭 마시라고 하셔서 조금씩 마셨죠. 술자리에서 실수할까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한 잔, 두 잔. 마실 때마다 속으로 이무겸, 정신 바짝 차려.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의 모습이 참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약간은 어색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건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예비 며느리의 행동을 보며 더욱 그렇게 느꼈죠. 첫 만남부터 그렇게 무례할 수 있다니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 아닐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등 푸짐한 찬들이 식욕을 돋웠습니다. 자, 모두 많이 드세요. 특히 며느리 맛있게 드세요.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세요? 저는 샐러드만 조금 먹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또다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봐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성철이가 나서서 예비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음식을 조금씩 집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숟가락으로 쩝쩝 소리 내면서 드시면 안 돼요.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제 식사 예절을 지적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살피며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성철아,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많이 바쁘지? 성철이가 대답하려는 찰나 예비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희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저랑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주말에도 맨날 회사 가고. 성철이는 난처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우리 미래가 있지 않겠어?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제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아내의 김치찌개가 너무 짜다느니, 예비 며느리 말 한마디가 저희 부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했어요? 아, 저는 체육이요. 다른 과목은 다 지루해서. 아내의 질문에 대한 예비 며느리의 대답은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성철아, 너희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구나. 들려줄 수 있어? 성철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또다시 예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오빠가 좋아요 눌러서 시작됐어요. 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가볍고 표면적인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성철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애도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갈비찜이 일품이에요. 성철이가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다음 발언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오빠, 그렇게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살쪄. 나중에 내가 SNS에 올릴 사진에 방해될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평소 즐겁게 나누던 가족 식사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성철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비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희 셋은 잠깐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감돌 뿐이었습니다.
이 긴 하루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소변 보실 때 앉아서 보세요. 변기에 다 묻어서 너무 불결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앉아서 소변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제 습관을 이렇게 지적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평생 서서 소변을 봤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앉아서 봐? 제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워지는데요? 제가 청소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앞으로 이 집에 올 때마다 화장실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계속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감히 제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 되지.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아내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와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됐습니다. 성철이가 예비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 불평했고 우리 집의 위생 상태를 비난했습니다. 오빠, 당신도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병 걸리는 거 아세요? 화장실은 가장 청결해야 하는 곳이에요. 성철이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 집에서 그것도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위생 습관을 이렇게 비난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가씨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명령하려 드니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는 일이오. 그리고 이건 내 집이고 내 화장실이야.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내 자유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다 앉아서 소변 봐요. 그게 얼마나 위생적인데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오? 아가씨, 지금 70년 넘게 살아온 어른에게 뭘 가르치려는 거요? 예비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제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소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이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였단 말이오? 문제가 있었죠. 화장실이 더러워지잖아요. 소변이 사방에 튀어서 냄새나고 불결하고. 아버님, 정말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가씨,
내 청결 상태까지 뭐라 하는 거요? 내가 지저분하다는 말이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요? 첫 만남에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줄 아오? 예비 며느리도 이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무례하다뇨? 저는 그냥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한 것뿐이에요. 아버님이 너무 완고하신 거 아닌가요? 완고하다고?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그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아가씨가 무슨 가족이라고 그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래요? 이 말에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 그럼 저더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집에 올 때마다 장갑 끼고 소독약 들고 와야 해요? 뭐요?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요? 아가씨,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요? 아버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이게 무슨 해도 너무한 상황 아니오? 아내가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모두 좀 진정하고.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오빠, 우리 그냥 가요. 성철이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좀 더 얘기해 보자.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만 저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철아, 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네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지? 아버지 그래도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인단 말이냐?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가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게요. 성철이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저렇게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 성철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외쳤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런 집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비위생적이고 완고하고 오빠. 당신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니 참 찝찝하네. 이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해? 성철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리고 자기야, 너도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을 모욕하다니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시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나가라면 나갈게요. 다시 올 생각도 없어요. 성철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요, 두 분 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그래, 오지 마. 난 결혼 허락 못 해. 이 말에 모두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성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 그대로다. 난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 아내가 놀라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으로 적합하지 않아. 첫 만남부터 이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제 말을 들은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무례하다고요? 아니, 그럼 아버님은 예의 바르신 거예요? 70년이나 살아오셨다면서 기본적인 위생 상식도 모르시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소? 감히 나를... 그녀는 제 말을 자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전 무례해요. 하지만 아버님도 완고하시고 고집불통이세요. 이런 분을 어떻게 아버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성철이가 황급히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 보자.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빠,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 부모님이 이러니까 당신도 이런 거예요. 앞으로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이런 집에 절대 시집 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성철이가 그녀를 따라 나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서 저 여자를 정리하든 나를 정리하든 해라. 저 여자 정리 안 하면 다신 너 안 본다. 성철이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성철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 그대로다. 너가 선택해라. 저 여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냐? 성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사랑? 방금 전에 네 아버지를 모욕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성철아, 네가 미쳤구나. 아내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여보, 성철아, 우리 모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소. 성철아, 선택은 네 몫이다. 성철이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성철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성철이가 곧 정신 차릴 거요. 저런 여자와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쳐버린 게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무례한 행동, 성철이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제가 한 말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철이한테 연락 와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철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성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성철이를 기다렸습니다. 성철이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성철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철아, 괜찮니?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철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걸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성철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성철이는 일에 더욱 열중했고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일이 있고 난 뒤 1년째 되는 날, 저는 문득 그때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요즘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예비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첫 만남부터 그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너그럽게 대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겪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성철이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에게 소개시켜주진 않았지만 성철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줄이고 이해심은 늘려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니까요. 결국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성철이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현명한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줄이고 이해심은 늘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겠지요. 저 역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으면 그냥 참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을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강경하게 나오셨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화해와 타협을 선택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원칙을 고수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박영기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지요.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인생이 순탄했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혁수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손주도 하나 있지요. 둘째 혁철이의 결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름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들들이 자주 찾아와 주니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잠시 돌아보자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때 만난 제 아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회사에서는 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40년을 한결같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아내의 병으로 그 행복도 잠시였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저를 위해 애써주었고 덕분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혁철이가 제게 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결혼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둘째도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제 인생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로웠던 일상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혁철이가 찾아온 그날, 저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혁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혁철아. 왔니? 어서 들어와. 저는 혁철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혁철이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혁철이의 말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니? 제 물음에 혁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 여자친구가 좀 특별한 성격이에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기에 괜찮다며
혁철이를 안심시켰죠. 아들아, 너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도 좋아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모르게 조금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혁철이는 이어서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며느리라면 나도 기쁘지. 하지만 혁철이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어요. 근데 민지가 좀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가끔은 그게 남들에게 거칠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 불안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 솔직한 건 좋은 거지.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혁철이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성격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혁철이가 말한 특별한 성격이란 게 무엇일까? 혹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설쳤지만 결국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로 한 날을 기다렸죠.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혁철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만나보기 전까지 모르는 법이야. 직접 만나보면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 만남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혁철이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잔치 음식도 준비했어요. 첫 만남인 만큼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현관벨이 울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혁철이 여자친구 민지라고 합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민지의 첫 인사는 퉁명스럽고 건조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민지 양. 혁철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려 했지만 민지는 대답을 잘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민지는 계속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혁철이가 민지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긴장한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며느리와 과연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혁철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민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 양. 혹시 우리 혁철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민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소개팅이요. 근데 그게 왜요?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회사 다녀요. 아버님은 은퇴하셨다면서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민지의 말투에 약간의 무례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네, 저는 요즘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어요. 채소도 기르고. 아,
노인들이 하는 그거요? 심심하시겠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혁철이가 얼른 끼어들어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죠. 그날 밤 혁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지가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직 잘 모르겠구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첫 만남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혁철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구시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런가? 아니, 그건 아니지.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아. 친구들의 대답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자연스럽게 첫째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혁수가 지금의 며느리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첫째 며느리는 얼마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혁수 오빠의 여자친구 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던 수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어요. 작은 거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그 선물은 비싼 게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었죠. 식사 시간 내내 수진이는 밝은 미소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희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고 때로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죠. 아버님,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진이가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수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들 복 받았네. 참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그렇게 시작된 수진이와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수진이는 약속대로 요리를 배워서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곤 해요. 명절 때면 항상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제 생일에도 항상 축하 인사를 잊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지와 비교를 하게 되더군요. 왜 민지는 수진이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옛날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더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를 한 번 더 만나봐야겠어.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동네 친구들과 만나 바둑을 두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늘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이날은 제가 좀 심란한 기분으로 갔어요. 영기야, 오늘 표정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나?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실은 말이야.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을 어제 처음 만났거든.
친구들의 관심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 그래. 어떤 분이시던가? 저는 조심스럽게 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글쎄, 첫인상이 좀 충격적이었어. 말투도 거칠고 예의도 없고. 친구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영호 씨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참고 기다려요. 하지만 박종섭 씨는 다른 의견이었죠. 아니야. 그건 아니지. 첫인상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슷할 거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래도 혁철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자 최영식 씨가 중재를 했어요. 영기야,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 한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니까.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나저나 영기야, 너희 큰며느리는 어떠셨나?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수진이? 그 애는 정말 좋아.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의 바르고 착해. 친구들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와, 그렇구나. 너 복 받았네. 그래. 큰 며느리가 그렇다면 작은 며느리도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바둑을 두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민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돌아와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했어요. 그래, 한 번 더 만나보자. 그리고 나서 판단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혁철아, 언제 시간 되니? 민지 양이랑 같이 한 번 더 만나고 싶구나. 혁철이는 기뻐하며 승낙했어요. 네, 아버지. 꼭 시간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겠지. 2주 뒤 제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첫째 부부와 손주, 그리고 혁철이와 민지가 모두 모였어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로 식탁이 가득 찼어요. 아버님, 제가 직접 만든 요리예요. 많이 드세요.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손주 윤서도 귀엽게 제잘거리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할아버지. 윤서를 보고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버님,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술 한 잔 올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였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지루하다. 노인네들이랑 있으니까 재미없어.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민지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리 솜씨가 별로네. 이런 걸로 시아버지 입맛을 맞추려고 해?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민지를 나무랐습니다. 민지 양,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수진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러자 민지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 진짜 구시대적이세요. 요즘은 다들 솔직하게 사는 거 몰라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혁철이가 민지를 말리려 했습니다.
민지야, 그만 마시자. 집에 가자.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뭐야? 나보고 가자고? 난 더 있고 싶은데. 결국 모임은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혁철이는 민지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혁철이와 민지의 결혼을 허락해도 될까?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혁철이와 민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고 집에 와서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만드는 갈비찜,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꽃도 예쁘게 꽂아 놓았어요. 저녁 6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혁철이와 민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철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지도 이전과는 달리 조금은 밝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 맛있게 먹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도 처음과는 달리 조금은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민지의 말에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혁철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젊은 시절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식사 중 민지는 계속해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잔이었는데 점점 그 양이 늘어났습니다. 민지야, 그만 마시는 게 어떠니? 혁철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왜? 난 좀 더 마시고 싶은데. 아버님도 괜찮으시죠?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마시진 말게. 하지만 민지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민지의 볼이 점점 붉어지고 말투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뭔데요? 민지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아버님이 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꼰대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혁철이가 당황한 듯 민지의 팔을 잡았어요. 민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다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요. 왜 자꾸 가족 하세요? 저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민지 양,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아, 진짜 짜증나. 그런 말 듣기 싫어요.
혁철, 우리 그냥 둘이 살자. 이 집은 너무 답답해. 혁철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를 말리려 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진정해. 아버지께 무례하게 굴면 안 돼. 하지만 민지는 이미 만취 상태였어요.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천천히 일어나 심호흡을 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 양, 혁철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하겠어. 혁철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대로 둘이 결혼하면 넌 행복하지 못할 거야. 민지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아직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밥은 중요하지 않아. 민지 양, 우리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저는 혁철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혁철아, 너도 잘 생각해봐.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싶니? 혁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지 양, 미안해요. 하지만 이 결혼은 무리야. 우리 혁철이하고는 맞지 않아. 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겠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고 민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혁철이는 망설이다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저... 가서 민지 양 데려다 주렴. 그리고 이야기하자. 혁철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만 음식들과 깨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깨진 접시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문득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묻고 있었어요. 한참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혁철이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힘들어 보였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혁철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민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혁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구나. 너무 서둘러 결정한 건 아니니? 혁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아들아. 혁철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혁철이가 말했어요. 제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부자간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혁철이의 고민,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갔습니다. 새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도 이 새싹들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혁수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아버지, 동생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혁철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일에 더 열중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더군요.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아들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혁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그 결정이 정말 옳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에 뿌듯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로서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결국 아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파온, 밥을 먹다 말고 내린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혁철이는 민지와 헤어졌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혁철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혁철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일을 떠올리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혁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 해요. 주말이 되어 혁철이가 지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예의를 지켰어요. 혁철이와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둘이 정말 서로를 아끼는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혁철이가 설거지를 하러 간 사이 저는 지은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지은 양, 혁철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은이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은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혁철 오빠의 가족도 제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기뻤어요. 혁철이가 돌아오자 저는 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정말 보기 좋구나. 앞으로도 서로 아끼며 잘 지내길 바란다.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종종 집에 놀러 왔어요. 명절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1년 후 혁철이가 지은이와의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기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혁철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그 결정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밥을 먹다 말고 내렸던 그 결정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을 꿈꾸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었다면 난동을 피웠던 민지와의 결혼 허락하실 건가요? 과거 이야기지만 궁금하네요.